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구 개방경제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자본 유출 곡선이 CF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걸 이용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요. 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볼게요. 모형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대구 개방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시장,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이 대부자금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모형 중에서는 대부자금시장 이거를 하나 볼 거야.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네, 이자율이 결정, R이 결정.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교환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이렇게요. 그래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자율과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요 이자율과 환율이 자원을, 이게 다 시장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니겠습니까? 얘와 얘가 결국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큰 흐름 아시겠죠? 흐름을 잡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부자금시장 한번 볼게요. 대부자금시장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개방경제의 저축은 두 가지 방법 그걸로 사용된대요. 하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과 순자본 유출, 그건 해외 투자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나라에 자금의 공급 저축이 됐잖아. 이거는 국내 투자로 이렇게 국내 투자의 느낌이야. 투자로 사용되거나 이 자금에 대한 수요 아니겠습니까? 투자가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제 더 투자할 데가 없으면 해외로 투자가 갑니다. CF라고 쓸게요. 해외 투자 그런 느낌이야. 개방경제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이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S는 I 더하기 CF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저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요. 저축은 이자율에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가? 생산량, GDP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산량, Y라고 쓸까요?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또 재정정책과 소비 함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 재정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정부저축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요 S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소비 함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소비를 얼마나 하는가? 그럼 저축할 돈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 이렇게 얘기할게요. 식을 쓸 때 여기다 바라고 이렇게 고정됐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은 다 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 투자라든가 이자율의 마이너스죠. 얘도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두 R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살짝 더 써볼게요. 어차피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가 그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요. CF도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에 대한 그래프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자금에 대한 공급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상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수평축에는 대부자금 또는 이게 이자율이 관심사니까 이자율 놓고요. S라는 곡선을 여기다 하나 그려요. 그러면 S는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투자와 해외 투자 이거는 둘 다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I, R, CF 순자본 유출 R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다 써야죠. I 더하기 CF 이렇게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 변수들 다 해가지고 어떤 그래프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냥 대부자금 이렇게 썼습니다. 뭉뚱거려서. 대부자금과 관련한 곡선 두 개, 저축과 자금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곡선을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자, 여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을 가져가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자금에 대한 수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금에 대한 공급의 의미가 되겠고, 자, 얘는 자금에 대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외환시장. 자, 외환시장에서 이제 뭐가 결정돼요? 환율이 결정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출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 우리 많이 했어요. 순수출이라는 것은 저축과 투자의 그 차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요 식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요걸 한번 보시면 실질 환율의 함수이고요. 실질 환율 이렇게 쓸게요. 실질 환율이 영향을 줍니다.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무역 수지와 또 순자본 유출 그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격이니까 요 NX는 뭐야? 거기 나와 있는 CF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수출은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얘는 순자본 유출하고 사실은 같아지게 된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저축과 투자는 앞에서 여기서 설명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 고려해야 될 변수는 명목 환율이다.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의 물가 수준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자, 명목 환율을 2라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뭐 책마다 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맹큐 교수님 책을 따라서 하니까 이걸 따라서 계속 합시다. 그래서 명목 환율이라는 것은 실질 환율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요걸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 환율은 우리가 이제 실질 환율을 먼저 쓰면 좀 좋습니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원래 미국의 물가에다 해외 물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하세요. 요걸 기준으로 하고 명목 환율 이걸 바꾸는 거야. 바꿔서 쓰게 되면 이렇게 분모 분자 바뀌게 됩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요. 피스타 이 다른 나라의 물가가 되는 거고 미국의 물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그림 설명 나와 있는데 균형 환율에서 순자본 유출을 통한 달러 공급은 순 수출에 대한 달러의 수요와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게 되면 자, 다음 페이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 환율 또는 물가 수준을 변화시키는 요소들 전부 다
명목 환율에, 그러니까 명목 환율에 영향 주는 것은 실질 환율이나 물가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우리 앞에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거기 그래프를 보시죠. 순수출 해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변수로 표현했습니다. 실질 환율로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순자본 유출, 그거는 저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 보시면 실질 환율과는 직접 관련은 없죠. 그래서 여기 CF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 그게 같아지는 점에서 이렇게 실질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이 같아지는 점에서 그래서 같아질 때 여기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기본으로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됐고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86페이지에 대국 개방 경제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좀 끊었다 갑시다. 그건 요거 좀 잘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